1920년대 국내 운동 보자. 일제가 회사령을 철폐하고 무관세 정책을 펼치자 일본의 자본 침탈이 가속화돼 이에 맞서 민족운동가들은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세워 국산품 장려와 근검절약으로 민족기업을 육성하고 민족 자립경제를 이룩하고자 평양에서 물선 장려 운동을 전개해. 그러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와 상인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을 받았고 재정 또한 부실해서 결국 실패하지.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장려해. 민족 지도자들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실시하지. 일제에게 조선의 대학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이상제 등이 1922년에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한 사람당 1원씩 1,000만원 모금운동을 시작한단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지만 1924년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모금운동의 부진으로 결국 좌절되고 말아. 한편 언론사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어.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34년까지 항불교제를 보급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시작했고 동아일보는 31년부터 34년까지 분하로드 운동을 해. 다음은 쟁의 행위를 보자. 쟁의 행위는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했어. 가끔 문제가 출제되는데 1920년대부터 활발해진 사회주의 운동은 3.1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둬. 1920년대의 노동운동은 생존권적이고 합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립되고 1927년에 임금 인상을 위해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했으며 1929년에는 원산 파업이 일어나서 전국적인 노동운동을 활성화시켰단다. 한편 농촌에서는 소장료 인하를 위해 쟁의를 했어. 대표적인 게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의. 그리고 1927년에는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어 쟁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했단다. 이렇게 쭉 이어나가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쟁의 행위가 더 이상 생존권만이 아닌 비화법적, 반일혁명 조직 성격을 가지며 지하조직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다음은 청년, 소년, 여성운동 차례. 청년운동에서는 조선청년을 연합회, 조선청년총동맹을 기억하고 소년운동에서는 방정환의 천도교 소년회를 알아야 해. 천도교 소년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아동잡지 어린이를 발간했으며 일본에서 색동회를 설립한단다. 여성운동에서는 근우회가 있어. 기독교계와 사회주의자들이 협동전선을 공고히 하고 신간회와 자매관계를 맺으며 조선 여성의 대동단결을 꾀하지. 형평운동 보자.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으나 여전히 사회에는 신분차별이 존재했어. 당시의 이력서나 입학원서에 신분을 기재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신분차별을 유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여 1923년 백정들이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해 모욕적인 칭업 해지, 교육 장려, 계급 타파하는 등의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했어. 잡지 형평을 발간하고 권악단을 파견하는 등 평등사회를 위해 노력했지. 60만 세 운동을 보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조선에서 때마침 1926년 4월에 순종이 승하한단다. 순종인산일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뭉쳐서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민족운동을 계획했어. 하지만 일본의 철저한 감시 하에 결국 준비 과정에 사회주의자들이 발각되었지. 그러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그대로 밀어붙여서 경성 시내 곳곳에서 경문을 살포하며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단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아둬. 60만 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려고 시도는 했지만 치안유지법 등에 의한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3.1운동 수준의 대규모 시위로는 확산되지는 못했어. 하지만 학생운동 위상을 보여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서 훗날 민족유일당 결성의 계기가 된단다. 또한 60만 세 운동 이전의 동맹 휴학의 주요 이유는 낙후된 교육시설의 개선 등의 학교 내부 문제였지만 이후에는 투쟁이 조직화되어 민족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렴.
다음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 차례. 1929년 전남 광주 통학기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하자 조선 남학생들이 이를 보고 붕괴하여 일본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여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사들에게 체포됐는데 이 새끼들이 일본 학생은 가볍게, 조선 학생은 무겁게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거야. 이 사실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광주 지역 학생들이 총연대하여 시위를 벌였고 전국 학교로 퍼져나갔어. 신간회의 지원에 힘입어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를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식민 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항일투쟁으로 발전한단다. 참고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1920년대 최대 규모 항일 민족운동이라는 것을 꼭 알아둬. 마지막으로 신간회 보자. 중국의 국공압작에 영향을 받아서 비탄협정 민족주의 계열과 제한유지법으로 탄압을 받고 있던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하여 1926년 조선민흥회를 창립하였어. 또한 60만 세 운동이 계기가 되어 정회는 정회선언을 통해 민족주의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을 주장하는 등 두 진영 간의 제휴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었지. 비탄협정 민족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민족주의 계열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자고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식민지배 인정 같은 개소리하지 말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어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자치론을 내용으로 한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쓰면서 큰 무리를 빚은 바가 있거든. 친일파나 마찬가지지. 이에 맞선 자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야. 암튼 1927년 2월에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진영이 합친 신간회가 탄생. 신간회는 전국 140여 개 지회를 비롯해 해외에도 지회가 있었고 회원 수가 거의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조직이 어마어마했어. 이들은 정치적 각성 촉구,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 일체 부인이라는 3대 강령을 채택하고 순회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며 일제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등으로 독립운동을 했지. 또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곳곳에 항일투쟁을 지원했단다. 중요한 것은 신간회가 시기상 60만 세 운동은 지원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 잘 기억해. 일제는 신간회가 점점 커가니까 두렵겠지? 따라서 민중대회 사건을 계기로 간부들을 전원 체포 투옥해. 게다가 중국에서의 국공압작이 결렬되고 코민테른에서 노선이 전환되어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연대를 파기하고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고 결국 해체돼.